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4월 19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여름에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장 전문가들을 인용, 패드가 이번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완화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지만 늦어도 올해 여름까지는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지난 2년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며 올해 여름에도 소프트 패치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소비자들과 주택 소유자들이 부채 상환에 나서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잠잠하던 유로존 부채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패드의 Q3 시행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패드의 1차, 2차 양적 완화로 증시가 힘을 입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며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해도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링 리더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는 패드가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증시와 고금리 자산 등 위험 자산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달러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해 패드가 초저금리 정책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거나 모기지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패드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패드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앞으로 경제가 그럭저럭 순항하면서 패드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거나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 미국이 경제 침체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내년 미국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2013년에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말에 부시 행정부 때의 감세안이 만료될 예정이며 미국 정부의 재정 긴축이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강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재정 긴축의 규모가 GDP의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자세히 분석에 따르면 이는 5%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때문에 의회가 현재 법을 바꾸는데 실패하면 재정적 장애로 2013년에 거의 확실히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적 장애는 정부 지출 감소나 과도한 세입으로 인한 총 수요 부족에 따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의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날 스페인의 2년물 및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수요가 이전에 비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 스페인의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5.89%로 전일 대비 4 베이스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응찰률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시장이 앞서 예상한 수요에는 미달했고 이런 이유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국채 입찰의 여파로 다음 주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의 수익률 또한 상승했습니다. 이탈리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6베이스포인트 오른 5.55%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회원국들이 유로존 부채 위기를 막을 제언으로 약 3,160억 달러를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3,16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출연 약속을 받았으며 추가 지원이 확실시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3,160억 달러는 일본, 스웨덴, 덴마크가 출연을 공식화하고 나서 17일에 집계된 2,860억 달러보다 많은 것입니다. IMF는 20일부터 열리는 연차 총회에서 약 4천억 달러의 신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은 유로존 4위 경제국이지만 스페인을 대하는 채권 시장 태도는 이머징 마켓과 같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핑코 유럽 채권 담당 헤드는 이론상으로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수익 증가를 기대한 투자자가 더 몰려들어야 하나 스페인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투자자들이 국채 투자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헤드는 스페인은 외화를 빌리려는 이머징 마켓 경제 같다며 높은 국제 금리가 투자자들을 끌어당기기보다는 몰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경제 성장, 막대한 채무로 인해 스페인은 금리 리스크보다는 신용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헤드는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스페인에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유럽 정책 기반자들의 마구잡이 시기고 모순되는 충동으로 투자자들이 스페인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하는 문제로 꼽혔습니다. 헤드는 이를 대가족의 집안 싸움과 같다고 비유하며 유럽이 현재 문제를 정리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1시 30분 미국 주요 고용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일 발표에 따라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됩니다. 23시에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와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두 지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주택 경기와 제조업 경기의 호조를 뜻하며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됩니다. 이길 20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없는 가운데 17시 독일의 IFO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